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저기는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우리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지금 뭐 셀시우스 이 사태 보면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립토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이니시에이트를 한 거잖아요. 이니시에이트 하고 오는데 이게 내일 분명히 0.75% 이자 올라가고 다음 달에 또 0.75 올라갈 거라고 거의 확정적인 텐데 요번에 드랍 한번 되고 또 다음 달에 또 드랍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저기가 이더리움 천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낙관적입니다. 항상 낙관적이기 때문에 뭐 저기도 되지만 나중에 보면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이런 데는 가만히 있는 게 나중에 저기가 되더라고요. 어드밴티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서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미국 보면서 그 스타일이 저는 반은 저 USDC로 빼놨고요. 반은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습니다. 뭐 이더하고 뭐 요것저것 갖고 있었는데 반은 빼놨습니다. 그 USDC로 빼놨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니까 맨날 물어봐요. 들어갈까요? 주위에서. 지금 핵이 깨지는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생길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알고리즘 기반 나는 요번에 그 USDT 루나 깨진 게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잖아요. 신뢰가 깨지니까 요번에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신뢰가 깨지니까 그야말로 다 깨져버리다는 게 저기거든요. 요번에 배운 거거든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아이언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게 50%까지 내려갔다가도 다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패깅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다 돌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자작극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오늘 아까 뉴스레터 잠 끝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끝에 자작극이었다고 지갑 A가 그 루나 거였다면서요. 루나 거였다는 게 루나가 루나를 공격한 케이스라고 그러면 자작극이라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갖고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머지도 패깅 잃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패깅을 잃었다고 해서 이번에 루나처럼 완전히 무너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지고 패깅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제로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루나는 지금 한 30불 남아 있습니다. 30불로 남아 있어. 제가 그 루나하고 USD하고 다 합쳐서 한 30-40불 되는데 돈에 좀 많죠. 근데 지금 트론이나 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문제 같은 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트론 USDT 말하는 거죠. 트론 패깅 잃었다는데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자세히 안 봤는데요. 그거 그렇게까지 패닉할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은 바로 오늘 강의하신 그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더리움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 STEKH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셀시우스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큰데. STEKH 네. 뉴스로 보니까 지금 지금 돌아가시죠. 얼마 전에 그 잠깐 의견이 봤는데 누가 같이 개발하는 개발팀의 핵심 엔지니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 주말에 아주 나는 이런 걸 거기다가 그 미카가 알고리즘을 넣어놨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들어가고 그런 공목이 없더라. 그 처음부터 치기로 했다는 얘기가 근데 그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아직 미카가 있는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오늘 저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집중해 제가 읽은 거 빼놓고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항상 읽고 항상 읽어보면 항상 땄으니까 사실 저는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돈 넣어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올라가잖아. 오늘은 레이어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이어 2 설명을 하는 이유가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레이어 2를 리뷰하지 않으면은 뭘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레이어 2 가지고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롤업스에 대해서 주로 레이어 2라고 하면 롤업 하는 거 기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ZK 영국식으로는 ZK 미국식으로는 CK인데 저는 그냥 ZK라고 있습니다. ZK 롤업스라고 하면 ZK는 사실은 롤업 할 때 필요 없는 기술입니다. 단지 롤업을 하는 방식으로 ZK를 쓰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영지식이라는 뜻인데 영지식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 뿐인데요. 영지식을 안 써도 롤업 하는 기술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보면 가다가 보면은 갑자기 롤업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ZK를 안 쓴 기술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스타트웨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에 벨리디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벨리디움에서 왜 벨리디움이라고 부르냐면은 ZK가 아니기 때문에 GK 롤업 그러다가 그냥 롤업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아예 벨리디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밸리디티에 더 저기를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릴레마를 이제 다시 L2 레이어 2 얘기할 때 이제 트릴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고요. 스케일러빌리티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스케일러빌리티 확보하려면 그러면 디센트럴라이즈 하면서 동시에 시큐어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컨선이 되는 건데 뷰테린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뷰테린의 컨젝처잖아요. 뭔가 하나를 저기를 하면 sacrifice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세 가지 애트리뷰트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블록체인은. 근데 블록체인은 사실은 디센트럴라이즈 하지 않으면은 블록체인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거기다 디센트럴라이즈 해놨는데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건 하나 만화한 게 되기 때문에 이 트릴레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애트리뷰트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족시키는 솔루션은 없다. 그게 트릴레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센트럴라이즈하고 시큐어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BTC나 이더리움을 식으로 블록체인을 빌드를 해야 되는데 또 스케일러블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디센트럴라이즈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려고 하면 멀티체인을 만드는 방식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스케일러블하고 시큐어하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하이 퍼포밍 머신을 갖다 놓고 그래서 TPS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솔루션은 뭐냐면은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은 이걸 못 풀더라도 레이어 2에서 이걸 풀어서 레이어 2에서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란 말이죠. 그래서 레이어 1의 솔루션들은 샤딩을 한다. 데이터를 샤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샤딩을 데이터를 샤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프로세싱을 샤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벤셔널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 샤딩하는 것만 노력을 하는 것만 해왔어요. 그랬는데 뷰테린이 챌린지를 하는 거는 저희를 엑스큐션 레벨에서도 샤딩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고 그게 요번에도 뭐 잘 됐네 안 됐네 떠나서 이게 어려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저기 좀 아주 최근에 좀 글리치가 있었는데 그 무슨 체인이죠? 메인 체인 그 체인에 리오더링 문제가 생겼었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 다운이 있었는데 프라이스 다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하고 또 US 그 경제 상황하고 미국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갖고 이더리움이 갑자기 다그 드랍된 이유 중에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건 틀림없이 메인 프로젝트인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이오스처럼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오스는 그거 없이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sacrifice를 저거 없이 디센트럴라이즈 하지 말고 그냥 센트럴라이즈 해갖고 뭐 노드 프로세서 블록 생성자 12명, 20명, 20명에서 21명한테만 제한을 해가지고 블록 생성하게 하자. 이게 EOS 스타일의 문제 풀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게 이제 단어들입니다. 단어들은 롤업이라는 걸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레이어 1이 맨 처음에 이제 메인네트입니다. 그래서 메인네트에서 풀 수 없는 게 스케일러빌리티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네트는 풀 수 없다기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거는 사실은 메인넷에서 하는 거는 그 보완하고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걸 메인네트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한 거는 레이어 2에서 좀 해결을 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레이어 2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어 2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트랜잭션을 한 5,000개 모았다가 한 방에 트랜잭션 하나로 줄여가지고 메인네트에다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트랜잭션 하나잖아. 트랜잭션 5,000개는 자기 네트워크, 자기 세컨 레이어에 있고 레이어를 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올리면은 한 방에 올리면 트랜잭션 하나로 해결되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스케일러빌리티 그렇게 해결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게스 값이 이더리움의 게스 값이 정말 비싸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비싸고 NFT 막 돌아가고 할 때는 200불, 300불 올라갔고 지금은 한 15불 트랜잭션 한 번에 15불 페이를 하는 걸로 하는 정도로 지금 비싼데요. 지금 15불이 맞습니다.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15불쯤 드는데 그걸 나누기 500으로 하면은 아니면 나누기 5,000으로 하면은 뭐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게스 값 줄이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기 레이어 2 솔루션들이.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들은 트랜잭션을 몇 개를 묶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게스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자, 롤업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면은 트랜잭션이 내가 뭐 트랜잭션이 막 생겨갖고 쭉 생기면은 그 트랜잭션 생긴 거를 쭉 내려가지고 여기서 엑기스만 몰라서 엑기스만 여기다 올린다는 거죠. 기름만 이거 기름 짜는 거잖아요. 기름 짜갖고 기름 짠 거 참기름 이만큼 저기가 깨가 이만큼 들어오면 요만큼 참기름 한 방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해가지고 그거 올려주면은 숫자 하나 올려주는 거죠. 보통의 숫자 하나 올려주는 건데 몇 바이트짜리 숫자 올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보통 뭐 15바이트 그리고 15바이트를 줄여가지고 500 트랜잭션이다 그러면 15바이트를 줄여갖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걸 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롤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롤업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저기를 하는데 그 저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의 경우
보통이면 돈을 얼마나 저기 트랜잭션을 어떻게 저기를 할 거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 오늘부터 거래해야 돼. 우리 홍 교수님하고 나하고 거래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앉아갖고 막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막 하면은 아침부터 1시간에 20개씩 거래를 한다 그러면 15불씩 해갖고 10시간 거래한다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둘이서만 P2P 채널을 열어가지고 그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해요. 그 채널만 열어가지고 내가 10불 내놓고 저쪽에서 10불 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 그러고 나서 10불씩 저기는 뭐 내가 10불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그 메인 넷에는 10불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 10불 갖고 있는 걸로 시작할 때 그 채널만 따로 열어가지고 그 스마트 컨트롤 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끝날 때 우리는 레지스터 할게 그럼 다 해갖고 끝나면은 레지스터 하면은 한 트랜잭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식하게 하고 스마트 컨트랙터에서 다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겠죠. 그래서 그걸 채널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어디 커피숍에 가고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시는데 내가 내 카드 커피는 그런 게 없나? 진짜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바에 가서 미국은 바에서 그런 일 많이 합니다. 바에 가서 뭐 마티니 몇 잔 마실지 모르니까 몇 잔 마실지 모르니까 바에 앉아서 하는 거 마티니 앉아서 마시는데 나 몇 잔 마실지 모르니까 내 카드 맡겨놓게 그럼 카드 맡겨놨다가 한참 마시다가 2시간 동안 마시다가 나 갈게 그럼 마지막에 정산하고 한 번 해갖고 카드 처리를 한 번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게 보통의 경우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트코인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게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연다, 스테이트 채널을 연다는 게 그겁니다. 내 스테이트를 알려주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스테이트 알려준다는 게 스테이트 채널을 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 메인 체인은 그다음에 있는데 내가 사이드에서 따로 블럭을 만들어서 쭉 만들어 나가다가 한 번씩만 올리는 거예요. 블락 만들고 올리고 블락 만드는 순간 트랜잭션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내가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런 것들은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요거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하지만 중간에 앨리스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해가지고 하면은 둘이서 레포트가 달라버리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메인 네트에서 저기를 증명할 방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약간의 에러 포인트는 있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열어놓으면은 에러 포인트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 에러가 있을 그 개연성은 없다 하는 게 스테이트 채널 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러 포인트 여기서 누가 혹시라도 내가 돈을 10불 넣어놓고선 엑시트 하더라도 내가 10불 넣는 게 있고 여태까지 발생한 게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기에 없어진 사람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남아있는 게 8불 있어 그러면 8불 클레임하면은 메인 네트에서는 그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널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체인은 내가 체인을 따로 만들어요. 체인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 체인이 아예 없죠. 체인을 만들어서 체인하고 만들어가다가 계속 체인을 만들 때마다 메인 네트에다 스냅샷을 넣어놓습니다. 스냅샷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스냅샷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테이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트랜잭션이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프로젝트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스테이트만 내가 레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내 스테이트들은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10불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5불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레지스터가 됐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되고 나면 메인 네트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나 5불 안 가졌어. A가 갖고 있는 게 1불이야 이러더라도 이게
메인네트 일단 스냅샷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거는 나는 시큐어 해준다는 거죠. 여기 메인네트의 역할은 시큐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이드 체인이에요. 사이드 체인 만드는 방법은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이드 체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네트워크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 갖고 쓰는 그 비트코인 갖고 비즈니스 할 때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주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컨대 지난번에 뭐 어느 나라죠? 뭐 어느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메인 커런시로 썼다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 그 비트코인을 쓰는 애플리케이션 분명히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다 의존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에서 주는 유틸리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외에는 제가 따로 아티클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